조절이 좀 해. 너무 빡빡하게 짜지 말고. 그냥 인권인인데 하기가 싫어. 난 인권 이후로 중학교에서 사회를 해본 적이 없어. 한의원에서 나는 끝났어. 유라야, 문 좀 닫아줄래? 뒤에? 고마워. 자,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삼각함수 이제 끝났고요. 수열로 넘어갈 겁니다. 수열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등차 수열 있고, 등비 수열 있고, 수열을 이제 더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수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하나가 있는데, 아마 마지막 타임에 그 마지막 말한 두 개를 한꺼번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빠요, 마지막에는. 문제는 아마 별로 못 풀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냥 한번 내용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 풀이법 한 번만 제대로 익히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문제들 자체가 되게 쉬워. 그래서 한번 익힐 때 잘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열이 뭔가부터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어 간단합니다. 수를 나열한 겁니다. 수를 나열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1, 2, 3, 4, 5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겠죠. 0, 0, 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뭐 1, 4, 9, 16, 2, 8, 7, 5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수열에는 규칙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애초에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인데, 요새는 근데 여러분들 잘 배우셔가지고 오해를 잘 안 하긴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때는 그냥 막 배워가지고 되게 오해가 많았는데, 이 수열에는 규칙성 따위는 없습니다, 원래. 규칙성 따위는 없어. 근데 우리가 다룰 건 규칙이 있는 애들만 다룰 거예요. 왜 그러냐? 규칙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규칙 없는 거 해봤자 뭐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규칙이 있는 거지만, 애초에 수열에 규칙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수를 쭉 나열한 애들을 수열이라고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항이라 그럽니다. 항. 얘네들을 항이라 그래요. 거기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수열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았을 때, 첫 번째 수열에서 첫 번째 수열의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는 2고 세 번째는 3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도 많이 나타내냐면은 요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1이다. 그 다음에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이 2다. 세 번째 항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거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인 거야. n번째 항은 뭐겠는가? n번째 항.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이루어질 때 수열에서 일반적으로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규칙이 있을 때, 규칙이 있는 수열의 경우에 대해서 n번째 항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첫 번째 수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수열은 그냥 1, 2, 3, 4, 5, 6 하나씩 커지고 있으니까 n번째 항은 n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두 번째 항은 an은 그냥 0이겠죠. 모든 값에 대해서 0이니까 an은 그냥 0이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할래? 이건 그냥 답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반항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규칙을 모르니까. n번째 항을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이 있는 애들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N은 something 이렇게 쓰는 방법을 이제 뭐라 그러냐,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열의 일반항, 일반적으로 수열의 값이 어떻게 될 건가 n에다가 숫자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찾을 수 있겠다는 거야.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잘 보세요. 이렇게 써도 되겠나? 뭐 상관없죠? 내가 쓰기 나름이잖아, 그지? 내가 쓰기 나름이야.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써도 되겠나? 상관없겠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고요. 이 관점에서 앞으로 등차 수열 싹 다 볼 겁니다. 수열 AN이라 함은 어떤 애냐? 자연수 범위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왜 자연수냐? 여기 AN에서 N자리에 들어갈 애들이 자연수잖아,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여기에는 자연수만 들어갈 거예요, 자연수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없다. A 2.5. 자, 없는데 있어요, 여러분. 알고만 계세요. 없는데 있게 계산할 거야, 나중에는. 이런 거 일단 없어요, 기본적으로. 2.5번째 뭐 그런 거 없다잉. 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이런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연습으로 요거 일반항 한번 찾아볼까요? 밑에 예제 1번. 제가 그때도 일반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고 어떻게 쓸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2번은 뭐 그렇다 치고 3번, 4번이 조금 곤란스러울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은근 많이 나오거든. 3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많이 씁니다. 마이너스 1에 n-1승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교대 수열이라 그럽니다. 부호가 바뀌는 거.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쳐봐. 1 잠깐만, 마이너스 1에 n승이네. n-1승이 아니고 n승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5 이건 어떻게 쓸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AN은 마이너스 1에 n-1승 곱하기 n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한 방에 못 쓰는 겁니다. 당연히. 이럴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야. 나중에는 수열식 자체가 매우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함수라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교대, 부호가 교대되는 경우에는 요거 많이 씁니다. 마이너스 1의 n승. 이거 가지고 그 부호 조절하는 거 많이 쓰고요.
네 번째는 요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쓰면 되겠나? 10의 n승 마이너스 1. 9는 10 빼기 1인 거고, 999는 뭐 예를 들어 1000 빼기 1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써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쓰기 좀 애매하네. 이게 제일 낫긴 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일반항이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규칙이 있는 애들만 다룰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있는 수열 중에서 첫 번째 등차 수열 다뤄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이름부터 한번 또 뜯어보자면은, 수열은 수열인데 뭐가 같으냐, 차이가 같은 수열인 거야. 차 같을 등 차이 할 때 차자 써가지고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 예를 들자면 요런 애들이 있어요. 예시부터 보여드릴게. 이런 거 2, 4, 6, 8, 10 1, 2, 3, 4, 5.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0, 9, 8, 7, 6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되나 이것도? 되니까 썼겠죠 당연히. 자, 이 차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직전에 있는 항과 그 다음 항, 그리고 그 다음 항, 얘네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경우는 차이가 2일 거고요. 두 번째는 1일 거고요. 세 번째는 뭐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 네 번째는 뭐 0인 거야.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차이가 0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째 항부터,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여기 써져 있는 대로입니다.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한 거야. 여기서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플러스 2를 한 거고요. 플러스 2씩 계속 하는 거고,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이제 플러스 0을 한 거죠.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계속 똑같은 걸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차이 있지, 얘네들. 아무래도 얘네들이 중요해 보이지 않나? 아닌가? 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달라지면 수열의 값도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등차 수열을 근본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함수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꼭 아셔야 하는 포인트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등차 수열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 차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얘 이름이 뭐냐? 음료수 파는 곳 아니고 공차입니다. 공차. 공통의 차이라는 뜻이에요. 공통의 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중심으로 언제나 확인을 할 거예요. 수열이라는 걸. 그리고 이 공차라는 애를 영어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거든. D. 또 저거 의미도 알아봐야겠죠. 내가 영어 나올 때마다 의미 알려주잖아. 이 D라고 쓰는데 이건 이제 영어로 이겁니다. 이건 알겠지? 저거 맞아? 스펠링? 맞나? C야 S야 마지막에? C 맞죠? C 맞죠? 거리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디스턴스라고 해서 우리 그 점집거 할 때도 요거 썼잖아. 얘랑 똑같은 거예요. 왜 거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항 사이에 마치 거리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거야. 4와 6 사이의 거리가 2다. 그리고 6과 8 사이의 거리도 2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라고 많이 씁니다. 공차는 D.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딱 보셔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공차 D입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처음부터 쭉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애가 당연히 필요하겠냐. 여기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항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등차 수열을 만들기 위해선 여기에 있는 이 수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공차를 몇 번만큼 쭉 더해주면 되는 거겠다. 그치? 등차 수열 만드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열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수열 2, 4, 6, 8, 10. 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고. 자, 오늘은 우리 등차 수열 처음 배우는 거긴 하니까 나름 완전 기본적인 방식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저는 더 좋은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 A5 아니면은 A5부터 구해보자.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대로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다섯 번째 항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하나, 둘, 셋, 네 번 더해진 거 맞겠나? 맞아요. A1에서 공차가 하나, 둘, 셋, 네 번 더해진 거겠죠. 네 칸 가야 되니까 앞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을까? 맞나? 네 칸 가니까 그런 거야. A5랑 A1 사이에 칸수가 4칸 차이 나서 그런 겁니다. 요거 OD 아니야. 되게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A7쯤 되는 애는 똑같이 생각했을 때 요렇게 써도 되는 거 맞겠나? 맞겠나? 그렇다면 얘는 n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이 규칙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A1에다가 이거 한 거 맞을까요? 맞을 것 같아? 맞겠지? n번째 항이라는 건 A1에서 n-1 칸 떨어져 있는 거거든. 오른쪽으로 n-1번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만 알면 되냐? 첫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첫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거 한번 잘 봐. A3가 7이고 공차 D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만약에 이런 예제 문제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누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AN을 구해보라고 한 거야. AN을 구해보라고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구하셔야 되겠죠. A1 더하기 n-1d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한번 구해볼게. 자, A3이 7이고요 D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1은 얼마였게? 이거 맞겠나? 맞아요. A3가 공차 2번 더해진 거잖아. 근데 이제 7이 됐단 말이지. A1은 아마 9였을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요거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9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더 쉬운 방법 제가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긴 해요. 요렇게 되겠다. 늦게 오면 앞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3 대입 한번 해보시면은 얘들아 이런 거 여러분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확인 한 번씩 해보세요. 알겠죠? 이거 뭐 넣어보는 거 얼마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다. 그렇지? 3 넣었을 때 7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1 넣어서 9 넣었는지 확인하시고. 좀 번거롭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얘를 잘 보세요. 얘를 잘 보시면 이걸 전개를 한번 해볼게.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되거든. D, N 더하기 A1 뭐 이렇게 되는 거 맞겠나? 그냥 전개하면 N-1 전개하면 그럼 얘를 내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내 마음대로. 상관없죠? 저거 무슨 꼴이냐? 1차 함수 꼴입니다. 맞아요? 이 형태는 1차 함수 꼴이거든. 1차 함수. 1차 함수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D인 1차 함수야.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가 D인 저거 뭐야? 1차 함수가 나옵니다. 1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D인 1차 함수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요 문제 풀 때 A1을 구한 다음에 이거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했었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AN을 구할 건데 최고차항이 얼마냐? 이거거든, 무조건.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서 이거 형태를 잘 봐. 형태 잘 봐.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차항 개수 무조건 이거일 거거든. 근데 여기다 3 넣었을 때 7 나와야 되잖아. 뭔 소린지 알겠어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A6이 17이고 D가 2다. 그럼 AN 어떻게 구하냐? AN은 자 D가 2니까 일단 2N 플러스 썸띵일 거야. 2N 플러스 썸띵. 근데 여기다 6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17 나와야 되잖아. 이거라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한 번 더 할까? 예를 들어 A 한 22가 63이야. 예를 들어. 그 다음에 공차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라고 쳐봐. 그럼 AN은 어떻게 구하냐? AN은 자, 공차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생겨먹은 형태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다가 22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되냐? 63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74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는 게 제일 빨라요. 무조건 제일 빨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A1 이거 생각해봐. A1 찾아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린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핵심은 뭐냐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생겨먹은 구조 자체를 확실히 이해하자 이거야.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1차식입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인데 1차항의 개수는 공차가 될 거라는 거. 이게 나중에도 똑같이 비슷한 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잘 봐둬야 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식을 보시면 이걸 반대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딱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수열 AN에 대해서 AN이 이거다 라는 말을 보면 여러분은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거기 이거 1번, 2번 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AN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그죠? 두 번째, 공차가 얼마냐? A입니다. 이렇게 식의 형태를 보고 찾는 거야. 만약에 얘가 1차식이라면 AN이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차가 A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첫째 항, 보통 이제 초항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초항. 처음 초 써가지고. 초항은 뭐가 되냐? 1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얘가 이제 1차 함수임을 알고 난 이후로는 첫 번째 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등차 수열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생각을 매우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첫 번째 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간 항을 알고 있더라도 그냥 죄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매우 빠릅니다. 자, 조금 더 나갈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거라고 해볼게. an이 2n 플러스 1이다잉. 자, 요거 점 찍어 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애초에 이 함수는 정의역이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원래는 이렇게만 그려야 됩니다. 맞겠나? 왜냐면 중간값은 안 가지잖아. 중간값은 안 가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n자리에다가 1.5 이런 거 집어 넣으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그치? 원래는 안 돼. 근데 그냥 해보자 이거야. 그냥 해볼게. 그러고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알아볼 건 뭐냐면 요거 두 가지 알아볼 겁니다. 당연한 거긴 해요. 뭐 알아볼 거냐면 am-an 요거 하나 알아볼 거고 am 더하기 an 요거 두 개 알아볼 거예요. 요거 두 개. 자, 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am이 대충 뭐 한 여기쯤 있다고 해볼게. 여기가 이제 n번째고 여기가 a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쭉 올라가서 여기 생략됐다고 칠게. 여기쯤이 an이고 여기쯤이 n이고 여기가 n이랑 m 바꿔 써야 되는데 뭐 상관없긴 해. 안 썼지 아직?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n이 크든 m이 크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큰지는 크게 상관없기는 합니다.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할게요. 자, 잘 봐. 잘 봐야 돼. 되게 당연한 거긴 해요. 근데 등차수열 성질상 잘 봐. 여기 차이가 얼마냐면 n 빼기 m인 거 맞아요. 여기 차이가 n 빼기 m이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제가 많이 강조하던 거다, 그쵸?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요만큼 길이가 n 빼기 m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겠어? 이 상황에서 이거인 거 맞아요? 이거인 거 맞나? 직선의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2니까 밑변 길이가 n 빼기 m이면 윗변이래. 뭐라는 거야? 높이는 2 곱하기 n 빼기 m이지.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an 빼기 am?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다. n 빼기 m 곱하기 d, 공차. 여기서는 공차가 2니까 기울기가 2가 된 거고요. 만약에 공차가 d였으면 기울기가 d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밑변의 차이가 n 빼기 m이었으면 여기 높이는 n 빼기 m 곱하기 d였겠다,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는가? 그래서 an에서 am을 빼주시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an에서 am을 빼주시면 n 빼기 m d가 돼요. 이거 등차수열 의미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거긴 해. 그냥 일반적으로도 보여드릴게. an은 식으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a1 플러스 n-1 d고요. am은 a1 플러스 n-1 d거든. 여기서 이거 빼시면 a1 없어지고
마이너스 D 없어지면서 똑같은 식이 그대로 나오긴 합니다. 식으로 봐도 맞고 그림으로 봐도 맞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두 항 사이의 차이. 두 항 사이의 차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에서 두 항 사이의 차이는 언제나 얘네들 사이 차이 나는 칸수만큼에다가 공차 곱한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여기 써져 있는 건데, 자, 잘 보세요. A랑 X랑 B가 있는데 요거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해볼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잠깐만 쓰지 마봐 이거. 얘를 A라고 했을 때 X는 그러면 A 플러스 공차 D고요. B는 A 플러스 공차 2D라고도 쓸 수 있겠다. 그치?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되겠나? 가운데 거 기준으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쵸? 이렇게 관계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양 옆에 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되냐? 양 옆에 거 더하면 가운데 값의 2배가 나오는 거 맞아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 뭐라 그러냐? 여기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요 항 있지, 요 항. 이 항에 대해서 이 항을 2배 해주시면 양 옆에 있는 애들을 더한 값이 나옵니다. 정확히 이게 나와요. 무조건. 등차 수열에서는. 이때 이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등차 중항이라 그럽니다. 등차 중항. 중간에 껴있는 항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에 있는 항이다. 등차 수열에서 중간에 있는 항.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A, X, B 세 개가 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해서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자,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유를 알아보자면 그림으로도 한번 볼게. 그림으로도 보자면 식으로 보면은 뭐 당연한 거긴 해요. 되게 당연한 거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얘랑 얘 AM이랑 AN이 예를 들어 한 칸 차이 난다고 해볼게. 얘가 이제 A3고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A5라고 한번 해볼게요. A3랑 A5. 그러면 이 점 있잖아. 이 점을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A4가 되겠죠. A4. 이 A4는 A3와 A5의 중점 맞겠나? 중점인 이유는 여기 X값만 딱 정확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3, 4,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X값이 3, 4, 5로 딱 중점이 되거든? 그럼 자동으로 Y값도 중점이 됩니다. 중점 연결 정리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Y값도 정확하게 중점이 돼요. 그 말은 A3와 A5를 더했을 때 A4의 2배가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중점이니까, 중점. 그래서 요 점이 이 두 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A3와 A5를 더하면 A4가 나오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중점이 나와요, 중점.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살짝만 바꿔볼게요, 얘들아. 여기가 A6이고 A 한 10쯤 된다고 쳐봐. 얘가 A6이었고요. 여기가 A10이었어.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뭘까? A8이겠죠. 맞아요? 6이 있고 10이 있잖아. 그럼 중간에 나오는 건 뭐냐? A8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거 맞겠나? 좀 전에 봤다시피 A3랑 A5 더하면 2 곱하기 A4가 됩니다. 얘는 등차 중앙 때문에 되게 당연한 거예요. 되게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A6이랑 A10을 더하면 얘도 똑같아. 얘네 둘의 중간에 있는 게 나온다고. 중점이 나와, 중점.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이거 삼각형이니까. X의 중점이면 Y에서도 중점이어야 돼. 똑같이. 이건 어떻게 할래?
예를 들어 여기가 이거였던 거야. 지금 여기가 A7이고요. 여기가 A8이고 여기가 A7이라고 해봐잉. 이거 어떻게 할래? 됩니다. 돼요. 당연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수열이라는 건 애초에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였단 말이야. 그럼 저런 게 없거든, 원래? 이게 없어요. 이게 어딨어? 7.5번째가 어딨냐? 근데 그냥 기하적으로 딱 보잖아. 그림으로 보잖아. 아니, 7이랑 8의 중점 어디야? 7.5 맞긴 하잖아. 이 값이 존재하긴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수가 이거예요? an이 이거야? 그러면 a7.5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긴 있겠지. 근데 그게 없는 값이긴 해요, 수열에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계산을 많이 쉽게 만들어줘요. 잘 봐. 예를 들어 내가 이 상태에서 A7 구해볼게. 저수열에서의 A7은 27, 14, 15고요. A8은 그럼 2 더하는 거니까 17이겠지. 맞나? 그럼 A7.5를 그냥 구해볼게. A7.5는 얼마냐면은 16입니다. 되잖아. 돼. 당연히 되는 거야. 왜냐면 애초에 얘가 직선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이걸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은 뺨다고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은 해도 된다는 거야. 계산은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는 무조건 수열 계산할 때 이거 2개밖에 안 씁니다. 이거 2개로 다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A 2분의 n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그 일반항 공식 있죠, 이거 몰라도 됩니다, 사실상. 알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진짜 그냥 까먹으면 안 돼. 알긴 알아야 돼. 그리고 되게 안 어려워. 되게 당연한 거야, 이 일반항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나중에 보여줄 거야. 보시면은 되게 좋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느껴야 될 텐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떤 꼴의 함수냐? 1차 함수다. 1차 함수. 1차 함수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 즉 1차항의 개수가 공차인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저기 예를 들어 ABC랑 ABCD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BC 3개짜리는 이렇게 아까 나타냈었죠. 이렇게 제일 많이 나타냅니다.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양옆에 거를 공차 더하고 빼기, 이런 식으로 많이들 나타내고요. 만약에 4개가 있으면, 자, 이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나타내든 여러분의 선택이기나 하거든? 선택이기는 한데 이렇게 많이 써요. 어떻게 쓰냐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D를 써버렸네. A, B, C, E로 할게요. 공차 표현해야 되니까 내 맘대로. 뭐 어때? 상관없잖아, 그지? 이렇게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A를 기준으로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해도 되긴 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은 뭔지 보이시죠? 요거 4개를 딱 더했을 때 그냥 바로 4K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수의 합이 나와 있으면 그냥 요 K를 좀 바로 구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그냥 소소한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쓸 때가 있다. 물론 저렇게 안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근데 하나 중요한 거, 이거 공차 얼마게? 공차가 2D예요. 이거 좀 주의해야 돼. 여기서 지금 내가 애초에 이거 차이를 2D만큼 잡았기 때문에 공차가 2D입니다. 2D. 그래서 요것만 딱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 구하시고 D 구해서 뭐 풀면 됩니다. 저런 문제 나오면. 자, 길고 길었죠. 정리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이거 정리하고 예제 풀고 마칠 거예요.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열입니다. 그 항들 사이에 차이가 같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하면 만들어지는 수열인 거야. 그때 그 차이를 우리는 공차라고 합니다. 공동의 차이라는 뜻이에요. 공동의 차이. 그리고 이제 말로는 디스턴스, 거리라고 해요. 거리. 요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 높이, 거리.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수열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디스턴스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일반항을 나타내는 방법은 첫 번째 요게 있습니다. AN은 A1 더하기 N-1D. 이건 그냥 수열, 등차 수열의 정의 그 자체예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는데, 이 자식을 이렇게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아니 1차 함수가 나왔다 이거야. 1차 함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첫째 항이래. 1차 항의 개수가 D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을 본다면 똑같아. 이런 식을 만약에 본다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그리고 공차는 A구나. 첫째 항은 A 플러스 B구나. 예를 들어 셋째 항은 그냥 3A 더하기 B인 거야. 여기다 3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세 수가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 가운데 값을 등차 중항이라 그럽니다. 중항. 여기까지 이제 기본 개념이었고,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알려드린 수열의 계산법이에요. 매우 유용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 두 항 사이의 차이는 언제나 공차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고, 두 항 사이의 합은 중항을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중항을 이용해서. 예제 풀고 마치자. 당연히 어렵진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 다시 하는 거라서. 자, 근데 이제 첫째 항이 19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공식 한번 써보시면 19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그냥 마이너스 3n 더하기 20입니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이제 공식을 쓰지 말고 그냥 해보자 이거야. 어차피 이거 등차 수열이면 1차 함수 꼴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일단 마이너스 3n 꼬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공차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19 나와야 되거든? 1 넣었을 때. 그럼 뒤에 그냥 이거인 거지, 자동으로. 그냥 계산 과정 한번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첫째 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한 셋째 항 이 정도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굳이 첫째 항 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없이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얼마겠냐? 공차가 마이너스 4잖아, 그치? 마이너스 4n 플러스 1 넣었을 때 10 나와야 되니까 14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냥.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 한번 내볼게요. A2가 3K이고 A7이 얼마라고 할까? 13K입니다. 저 찾아보세요. 일반항. A2가 3K이고 A7은 13K다. 만약에 저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뭐 K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냥 알파벳 하나 써본 겁니다. 저렇게도 나와서. 자, 이거 해볼게. 이런 거 찾을 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 요거 쓰는 거죠. 요거 쓰는 거야.
자, A7에서 A2를 빼주시면, A7에서 A2를 빼시면은, 얘가 이제 5 곱하기 D가 나와요. 공차의 5배가 나와. A7이랑 A 5칸 차이 나니까, 5칸 차이 나니까. 근데 얘가 이제 10K거든? 그럼 D가 2K란 말이지. 공차가 2K야. AN 어떻게 되냐? 일단 이거 써놓고 시작하는 거지. 2KN. 여기다 2 넣었을 때 3K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 느낌 와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뭐 3번은 넘어가고요. 첫째 항 공차 그냥 보시면은 알 겁니다. 공차는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뭐 첫째 항 그건 그렇다 쳐도 공차는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 네모 되게 오랜만이네. 이거 초딩 때 하는 건데. 자, 얘네들이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냐? 얘네 둘이 차이 구해가지고 뭐 공차를 구해도 되겠지만 등차 중앙을 이용을 해보시면 요거 2개 더하면 얘 2배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나? 등차 중앙 생각해보시면 요렇게 3개가 등차 수열 이루니까 얘네 2개 더하면 가운데 거 2배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이제 6이고요. 요거 2개 더하면 또 가운데 거 2배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44니까 22겠네. 이렇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등차 중앙 이용한다는 게. 마지막 이제 밑에 5번 문제 요거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2a제곱 더하기 4a가 2a 더하기 4 이렇게 등차 중앙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하시고 넘겨서 계산을 해주시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뭐 마이너스 2거나 1이겠네. 그럼 둘 중에 뭔가 뭐 상관없겠죠? 대입 한번 해보시고 확인하면 됩니다. 대입해보고 등차 수열 둘 다 나오면 둘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